오늘은 미움홀딩스 방송 두 번째로 시작하겠습니다. 18만 9천원에서 현재 8만 7천원까지 계속 하락 중이고, 우하향 중이고, 중간으로 봐도 계속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락 이후에 회복하지 못하고 배당락 이후에 계속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8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아직 좀 일간으로 보면 좀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기에 보고서를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작년이랑 반기 보고서 보고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요 관계자분들이 75%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통 물량이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계자가 44명이나 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죠. 2017년 인적 불안됨에 따라서 투자 용역, 임대 수익의 주주회사의 사업을 별도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 나머지는 자회사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 퍼로 보면 10.17, PBR 0.93으로 보면 나쁘진 않습니다. BPS 95,000원에 대비해서는 좀 수당 순이익에 비해서는 쌉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현금 배당 700원에 시가 배당률 0.79. 매출액은 2022년까지 계속 올라갔고, 단지 매출의 증가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크게 향상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에 최종적으로 매출이 많이 오르면서 올랐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오르진 않았고, 어쨌든 21년에 18만 9천원까지 올랐다가 그 가격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꺾여 내려와서 쭉 현재까지 하락 중입니다. 영업은 현금 흐름은 나쁘진 않습니다. 뭐 이게 지주회사다 보니까 지분법으로 해가지고 현금 인식한 것 같고, 투자 부분은 영업이익보다는 나가는 돈이 영업활동으로 인해가지고 나갈 돈이 더 많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오히려 배당을 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된 걸로 봐서는 부채가 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재무활동을 해가지고 돈을 더 끌어들였다 라는 부분이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계속 21년 이후로 낮아지는 부분들, 순이익도 마찬가지 떨어지고 있고,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1년까지는 500원 정도 주다가 이제 작년에 700원 정도로 배당이 되었지만, 배당 상향이 10% 미만이라서 배당을 보고 들어가기에는 좋지 않죠. 현재까지는. 이자 보상 비율이 이자 차입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냈느냐,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느냐 하는데, 21년 이후로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반으로 이자 배상 비율이 18배에서 7배로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차입금을 제대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좌 비율도 좀 떨어지고요. 매출 채권 회전율은 좀 올라갔는데, 재고자산 회전율은 좀 떨어졌죠. 8.5%에서 6.58%까지 떨어지고, 매입 채무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자본 회전율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올해 분기 배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500원을 분기 배당을 30일날 기준으로 해서 25일날 배당 지급을 하는데, 기존 작년까지 700원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연말 배당 200원 만약에 준다 그러면 똑같아지는 건데, 그렇게 할까 이런 고민도 조금 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냥 700원으로 통일시켰다 이러면 뭐 사실 분기 배당이 크게 의미는 없죠. 좀 더 올려주겠다, 뭐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 포인트가 될 거죠. 사업을 보면 임대 용역 수익, 도소매 창고업, 그 다음에 종속회사들. 그래서 토탈을 따져보면 전년 반기보다는 떨어지는 사업이, 작년도 좋지는 않았는데 작년보다도 더 좋지 않다. 그럼 이제 주주회사니까 뭐 자회사들의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원 스페셜티 케미칼, 이름이 어렵네요. 에너지 경화 수지 생산, 이런 상황이 있고, 뭐 항공우주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고부가 가치 사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는 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아직 현재까지는 51%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많이 가공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잉크테크, 사무용 프린터 잉크, 뭐 산업용 잉크 관련돼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매출액이 일부 감소를 했고, 가동률이 이제 DP 잉크 같은 경우에는 뭐 60에서 80%까지는 되어 있지만, P 잉크 같은 경우에는 29%로 가동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DP 가동률도 평택 공장을 제외하고 안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6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잉크 부분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회사 중에. 그리고 계면 할상제 제조 판매하는 동남합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상 공장 같은 경우는 가공률이 46%, 탄천 공장 77%, 합계를 따져봤더니 53%, 거의 다 50% 정도의 가동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 자체가 올라줘야 그만한 매출이 일어났겠구나 생각을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대부분 평균으로 따지면 50%대에 머물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떤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 일단은 오늘 포인트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그 종속회사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었느냐, 이 포인트로 가는 건데, 일단 종속회사들이 지금 3반기에는 두 배로 따져서 봐도 전년도보다 더 안 좋은 상황, 이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따져도 조금 더 매출이 하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종속회사들의 합계도 보면, 미원 스페셜티 케미칼은 3분의 1 정도, 두 배를 쳐도 한 20-30% 정도 감소된 느낌이 있고, 잉크테크도 합계로 따지면 두 배를 더 하더라도 매출이 감소되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용은 좀 괜찮고, 산업용도 뭐 하반기까지 간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전체 합계로 치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 할 수 있습니다.
동남합성은 다품종 소라 생산을 구조로 가지고 있다. 뭐 계면 활성제가 대부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합계로 따져봐도 작년보다도 떨어진다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계 주요 회사, 종소회사들이 모두 가동률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매출 자체들이 다들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에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75%, 연결 부채가 75%까지 늘어났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유동 부채가 굉장히 많이 또 늘어져 있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도 뭐 오르락 내리락 해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매출 채권에 대한 기타 수치 채권은 전년도 수준으로 되고 있고 재고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네요. 21년도 대비해서 작년을 대비해서는 적지만 지금 3분기에만 전년도 수준 가까이 재고 자산이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공장 가동률도 안 되는데 재고도 많이, 이제 3분기에만 지금 전년도 수준 가까운 재고가 있다면 하반기에는 좀 많이 어둡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판단해 볼 때 공장 가동률은 떨어지는데 재고는 많이 늘고 있고 잘 안 팔리겠다, 수요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뭐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 보고서로만 따르면 자산가치 이런 부분 빼고.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6,500원 정도 나올 거니까 전년도보다도 떨어지는 좋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좋습니다. 돈이 좀 많이 들어왔다, 플러스 되는 부분들이 많았다. 그렇지만 단기 순이익은 한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은 부분들, 회사에 돈은 들어왔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활동으로는 계속 돈을 쓰고 있는 부분들, 재무활동으로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차입금에 대한 부분들 들어가는 부분 있고, 일단 당분간은 일단 첫 번째는 공장 가동률을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해야, 지금 50% 수준에서 공장 가동을 할 수밖에 없는 자회사들이 공장 가동률을 좀 올려줘야 매출이 오르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가동률도 50% 정도고 거기에 따라 매출도 줄고 있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최악이다 라고 하기도 참 뭐한 게, 이자보다 배율도 낮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차입금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은 뭐 19만원에서 87,000원, 뭐 한 절반 떨어지긴 했지만 작년보다도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채비율이 너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싸다고 참 하기도 뭐하고, 일단 자회사들이 첫 번째 가동률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으로 되는 모습들, 회사의 자산가치나 이런 걸 빼더라도 우선은 잘 되는 부분들, 회사가 매출이나 이익이, 일단 매출이라도 올라가야 이익이라도 좀 할 건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